이번 시험 범위에서 조금 되게 낯설게 느껴질 법한 부분이 오비탈이라는 부분이에요. 오비탈. 그래서 되게 낯선 이 오비탈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오비탈은 별거 아니고 그냥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야, 방.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야 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방을 이제 네모로 표현한다면, 오비탈을 네모로 표현한다면 이 오비탈 속에는 전자가 들어갈 거 아니야. 전자가 들어가는데 전자가 몇 개까지만 들어간다라고 약속하자? 2개까지만 들어간다라고 딱 약속을 해놓고 들어가면 돼요. 전자 2개까지만 딱 들어가. 더 이상은 전자가 못 들어가요. 방이 좁기 때문에 오비탈이라는 공간 하나에는 전자가 딱 2개씩만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가야 편합니다. 자, 오비탈은 방이다. 방이고 그 방에는 전자가 2개씩만 들어간다. 전자하고 전자는 서로 좋아한다, 싫어한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지. 자, 이걸 서로 싫어한다는 표현을 베타적이다, 베타라는 말을 써요. 서로 베타적이야. 그래서 파울리라는 사람이 야, 전자는 서로 베타적이어서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라고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파울리는 사람 이름이고요. 베타라는 말은 전자는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나온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자 딱 2개까지만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차차 할 거고요. 자, 양자수라는 말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별거 아니고, 양자수는 한마디로 쌤이 정리한 건 그냥 전자의 주소라고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전자의 주소. 자, 각 공간마다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전자 하나를 탁 잡아서 야, 나 주소대! 드르륵 될 거 아니야? 그게 양자수예요. 제 양자수는요, 드르륵 4가지로 표현합니다. 4가지 양자수를 쭉 불러. 다른 거 툭 잡아서 너는 양자수가 얼마야? 드르륵 부르겠지. 자, 각자 전자들만의 자기만의 고유한 양자수를 딱 부릅니다. 결론은 뭐냐면 모든 전자, 여기 존재하는 모든 전자를 다 물어봤을 때 하나도 주소가 겹치는 녀석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두 녀석한테 봐봐, 같은 공간에 들어있잖아. 같은 방 안에 들어있어. 주소 같을 것 같잖아. 하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뭐하다? 베타적이라서 한 녀석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다른 녀석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회전 방향이 마지막에 꼭 달라요. 회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주소가 또는 그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그 번호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약속이야. 야, 이거는 1차 법칙에 있으면 주양자수가 얼마라고 하자. 뭐 P오비탈, 오비탈, 무슨 오비탈?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방위 양자수는 이거라고 하자. 그지? 또 오비탈도 방향인데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약속하자. 이 약속들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받아들여주고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만 할 수 있게끔 연습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오비탈들은 에너지 값이 다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비탈들마다 에너지가 다 달라. 그 방들마다,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들마다 다 에너지가 달라. 결론부터 또 말하면 전자가 오비탈 안에 들어갈 건데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들어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전자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거든. 모든 물질은 꿈이 안정이거든요.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어떤 오비탈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고 표현해요. 쌓음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에너지 준위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전자주시 규칙 하나, 둘, 3개 중에서 첫 번째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세 번째는 안 가르쳐 주지롱. 이따 가르쳐줄게요. 안 가르쳐 주지롱. 독성이 있어요, 진짜. 나만 지금. 훈남의 규칙. 아니죠? 훈트의 규칙입니다. 이따 가르쳐줄게요. 그 다음에 이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받잖아. 주고받을 때 이온이 되는데
그 이후는 또 어떤 전자 배치를 가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파트가 나머지 이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먼저 오비탈. 이 오비탈이라는 개념은 왜 등장했냐면 등장 배경은 바로 보어의 모형의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어의 모형은 뭐에 대해서는 완벽했냐면 수소에 대해서는 완벽했지만 헬륨부터는 뭔가 안 들어맞았어. 그죠?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정확해. 1차 껍질의 에너지가 얼마, 2차 껍질의 에너지가 얼마 딱딱 정해졌었잖아. 근데 헬륨부터는 전자가 여러 개다 보니까 다른 전자의 영향으로 그 전자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없더라. 그게 바로 보어 원자 모형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그러지 말고 한계점 때 안 되겠어. 다른 거 쓰자.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오비탈 모형입니다. 오비탈 모형인데, 자, 오비탈 모형이 뭐냐면, 자, 이렇게 X축과 Y축과 Z축이라는 3차원 공간을 상상을 하고요. 가운데 있는 게 원자 핵이 가운데 있죠? 원자핵이 가운데 있어요. 전자가 이곳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점을 탕 찍어서 이게 뭐냐? 여기에 전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사진을 탕 찍었을 때 이곳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점이야.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점들을 땅 찍어놓고, 자, 이 점 하나하나는 전자이다. 그럼 틀린 말이 됩니다. 신기하게. 전자이다 그러면 안 되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다라고 치사하게 말해야 돼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르게 분류해줍니다. 전자이다 그러면 안 되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1번 전자, 1번에서 발견될 확률과 2번, 여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중에 어디가 높을까? 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연스러웠어? 1번인데요. 1번인데, 1번이야, 2번이야 했더니, 눈을 반지를 할 수 있어갖고, 매우 자연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2번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무튼 1번에서 발견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원자핵에 가깝잖아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상태인 전자는 어디 근처에서 발견되겠어? 원자핵 주변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어디 있어? 딱 봤을 때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여기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그 확률들을 딱 표시했을 때 확률 90% 이상의 확률로 여기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이야. 그래서 경계선을 그려. 경계선 또는 이게 전체적으로 면이죠. 구니까. 그래서 경계면을 그려서 경계면을 구 모양으로 그려서 90% 이상의 확률로 발견될 곳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이걸 오비탈이라고 해요. 이걸 오비탈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90% 이상으로 발견될 확률을 가진 공간, 그곳을 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비탈의 종류. 자, 오비탈은 이렇게 동그란 구 모양을 가지고 있는 녀석도 있어요. 이거를 첫 번째 S 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P 오비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모양이 이렇게 R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R형 모양 하고 있습니다. 또 오비탈이 있는데 D 오비탈이라는 것이 있고요. F 오비탈이라는 것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모양을 따로 그려주진 않습니다. 되게 복잡한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S 오비탈 구 모양과 P 오비탈 R형 모양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고요. 자, 여기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을 n=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껍질은요,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껍질은 가장 안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경계면을 그려서 여기는 이렇게 생긴 오비탈이 하나만 딱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1차 껍질에는 S오비탈 하나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S오비탈 하나. 동그란 구 모양이. 자, S오비탈은 특징이 뭐냐면요. 원자력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특별히 방향성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S오비탈은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오비탈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P오비탈은 이게 X축 방향으로 뻗어 있는 아력, Y축 방향으로 뻗어 있는 아력,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오비탈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자, 적용된 걸 보여줄게요. 1차 껍질은 되게 조금해서 S오비탈 하나만 있습니다. 전자 몇 개 들어간다? 방이 하나니까 전자 2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배웠죠. 1차 껍질에는 전자 몇 개 채워져? 2개 채워져 라고 했던 게 S오비탈 하나밖에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 2차 껍질은 2차 껍질은 좀 더 크죠? 좀 더 크지만 이따만큼의 공간에 또 S오비탈이 둥둥둥 약간 크죠? 큰 S오비탈. 잘 봐. 큰 S오비탈이지만 여기도 방은 하나야. 그래서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 이 큰 공간에 전자가 딱 2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약간 공간의 낭비죠. 그래서 나머지 공간을 좀 다른 오비탈이 채우고 있다는 거야. 나머지 공간을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채워진 오비탈이 하나 있고요. Y축 방향은 또 있어. 방 2개째야 지금. Z축은 또 있어. 이렇게. 방 3개째야. 방 3개가 추가됩니다.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에 방 3개가 추가돼. 다시 말해서 P오비탈은 아까 방향성인데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방 하나, 방 둘, 방 3개가 있는 게 P오비탈의 특징입니다. 방이 3개예요. 방수, 방의 수. S오비탈은 방이 몇 개? 1개. P오비탈은 방이 몇 개? 3개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이 3개라서 잘 봐. 방이 3개면 어쨌든 써볼게. 1차 껍질은 S오비탈만 있어서 방이 하나인데 2차 껍질에는 방이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기 때문에 그치? 얘는 방이 하나고 얘는 방이 3개니까 총 방 몇 개? 총 방 4개. 그럼 각 방마다 전자 2개 들어가니까 전체 전자 수는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8개. 1차 껍질은 2개 들어가지 2차 껍질은 8개 들어가지 라고 했던 게 바로 저 내용이에요. 되나요? 오케이. 그럼 안정적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차 껍질 갈게요. 3차 껍질. 안녕 3차 껍질 더 크죠? 3차 껍질입니다. 3차 껍질도 이따만한 공간에 S오비탈이 하나 있어요. 둥. 전자 몇 개 들어가? 딸랑 2개. 그죠? 그러니까 또 여기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P오비탈, Y축 방향으로 P오비탈. P오비탈입니다. 이거 방 하나. 여기도 방 하나. 여기도 방 하나. 총 방 3개가 추가돼요. 그래도 공간이 어때요? 남죠? 그래서 여기 공간에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D오비탈이라는 녀석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게 3차 껍질부터. 그래서 3차 껍질은 정리하면 3차 껍질은 S오비탈도 있고요. P오비탈도 있고요. D오비탈도 있어요.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D도 있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 S오비탈이 방이 하나야. P오비탈은 방이 3개야. 그럼 D오비탈은 방이 몇 개일까요? 힌트. 1, 3, 땡. 띄엄띄엄. 듬성듬성. 1, 3, 5, 7입니다. 그래서 D오비탈은 방이 5개, F오비탈은 방이 7개의 방을 가지게 돼요. 방향성이면 X축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5방향, 7방향으로 뻗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오비탈 중에서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건 S오비탈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방향성을 가지게 되네요. 그죠? 방향성 모두 가지게 됩니다. 자, 좀 더 확장해보면 4차 껍질에는요. 4차 껍질에 그림을 안 그릴게요.
당연히 4차 껍질 N은 이렇게 높게 잡았지나 S오비탈과 P오비탈도 있고요. D오비탈도 있고요. 그래도 공간이 남아서 모두 있다? 저기서 쓴 F오비탈들이요. 4차 껍질부터는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S 구분이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전부 다 1차 껍질은 1을 붙이고요. 2차 껍질은 전부 다 2를 붙이고요. 3차 껍질은 3 붙이고요. 4차 껍질은 4를 붙입니다. 4를 붙입니다. 잘 붙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줍니다. 이런 게 각 껍질마다 이런 오비탈들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오비탈의 종류와 그 오비탈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는 각 껍질별로 오비탈의 수를 한번 적어볼 거야. 오비탈의 수. 자, 봐봐. 1차 껍질은 방이 하나 있죠. 오비탈 몇 개야? 한 개 있습니다. 하는 거야. 2차 껍질 봐봐. 방이 S도 있고 P도 있죠. 방이 전체 몇 개야? 4개죠. 보이나요? 4개. 그래서 방이 4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3차 껍질은 방이 몇 개야? 얘 하나, 얘 3개, 얘는 5개라며. 방 몇 개야? 9개거든요. 방 9개입니다. 4차 껍질은 방이 얘 하나, 3개, 5개, 7개니까 총 몇 개야? 16개거든요. 자, 시험 문제. 퀘션. n equal 100번째 껍질. 100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몇 개 있을까요가 문제입니다. 답은? 정답. 10,000개예요. 10,000개. 밖에 벚꽃이 다셨죠? 10,000개. 왜 10,000개냐면은 이걸 일반화시키면 오비탈의 개수는 자 1차 껍질은 1개, 2차 껍질은 4개, 3차 껍질은 9개. 뭔가 규칙이 안 보여? 4차 껍질 16개. 그럼 일반화식이 뭐야? 오비탈 수는 저 주양자수, 껍질 수의 제곱이 바로 요 오비탈 수입니다. 껍질 수가 100이면 당연히 오비탈 수는 n의 제곱이니까 10,000개가 되겠네요. 10,000개가, 방이 10,000개예요. 자,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의 총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몇 개야? 얘는 방이 하나니까 전자 2개 들어가죠. 얘는 방이 4개니까 8개 들어가죠. 방 9개니까 18개 들어가고요. 방이 16개니까 32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문제입니다. 100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의 총 개수는 몇 개인가요? 2만 개죠? 왜? 10,000개의 방이니까 전자가 2개씩 들어가면 2만 개 들어가겠네요. 얘를 일반화식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 n제곱에다가 2를 곱한 값이죠? 그래서 2n제곱이 일반화식이 됩니다. 일반화식. 자, 그래서 몇 번째 껍질마다 오비탈이 몇 개인지 그리고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봐봐. 옥텟 규칙으로 돌아. 여기 옥텟 규칙 자리야. 옥텟 규칙. 1차 껍질에 2개 들어가야 안정하죠. 2차 껍질에 8개 들어가야 안정하죠. 3차 껍질은 추워요? 괜찮아요? 안정하지 않아 보여서. 3차 껍질은 몇 개 들어가야 안정해요? 3차 껍질도 8개 들어가야 안정하죠. 그죠? 맞아요? 기억나? 4차 껍질도 8개 들어가야 안정하죠. 근데 저기 써있는 건 뭐야? 2차 껍질까지 8개 맞아. 3차 껍질에 18 써있는 건 뭐야? 이런 욕한 거 아니고요? 이거 무슨 숫자야? 안정하게 채워진 전자가 아니라 3차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18개란 뜻입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이거를 최대 수용 전자수라고 표현해요. 최대 수용 전자수.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는 18개. 하지만 그걸 다 채우면 불안정해져. 몇 개만 채워야 안정하다? 8개만 채워야 안정의 뜻이야. 18개를 다 채우면 안정해진다는 말이 아니야. 18개까지 채울 수 있는 방들이 존재하지만 방들을 다 채우면 안 되고 딱 8개 정도만 채워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이게 옥텟 규칙입니다.
여기 써있는 거랑 옥텟 규칙이랑 지금 상관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안에 오비탈이 몇 개니까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같은 이유로 4차 껍질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3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몇 개만 채워야 안정하다? 8개만 채워야 안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 40번째 껍질도 8개만 채워야 안정하다니까 2만 개까지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대 수용 전자수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비탈의 종류들을 그리고 방수 이런 것 좀 소개를 해줘 봤고요. 자, 이제 양자수를 정리를 해볼게요. 양자수. 강의가 길어지네요. 자, 양자수는요. 자, 여기 있는 전자들한테 이거 잘 잡혔다. 이거 1번 전자. 너 2번 전자. 3번 전자. 이 전자를 툭툭 잡아가지고 양자수를 물어봐요. 양자수 돼! 물어봐. 그럼 주소를 막 댈 거 아니야? 그 4가지 규칙에 의해서 자기 주소지를 대게 되는데 그 주소 4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그 양자수를 소개를 할게요. 양자수는 첫 번째로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몇 번째 껍질에 있는지 주양자수라고 해요. 자기가 몇 번째 껍질에 있는지를 n으로 표시합니다. 몇 번째 껍질에 있는지. 야, 너 몇 번째 껍질에 있어? 딱 보니까 두 번째 껍질에 있네요. 너는 세 번째 껍질. 너도 세 번째네요. 그죠? 두 번째 껍질인지 세 번째 껍질인지 첫 번째 껍질인지 껍질 수를 나타내는 게 주양자수입니다. 키워드는요. 껍질의 수예요. 주양자수는 뭐다? 난 몇 번째 껍질에 있는지 껍질의 수를 표현합니다. 전자한테 너 몇 번째 껍질에 있어? 네, 저 몇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게 주양자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방위양자수라는 것이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 너는 방위양자수가 얼마야? 그러면 L로 표현한다. 너 L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L. 저는 L이 이만큼이 이럴 거 아니야. L은 뭘까요? 바로 어느 오비탈인지, 자기가 어느 오비탈에 들어있는지 오비탈의 종류입니다. 저 S 오비탈이에요. 그죠? 저는 P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이제 규칙이 뭐냐면 S, P, D, F 써놓고 그냥 차례대로 0, 1, 2, 3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L 이퀄 0이에요. 너 S 오비탈이구나. 저 L 이퀄 1이에요. 너 P 오비탈이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0, 1, 2, 3 이렇게 규칙이에요. 이거는 좀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세 번째는 자기양자수입니다. 이거를 ML이라고 표현해. 여기도 L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일단 오비탈의 종류가 정해지면은 만약에 S 오비탈이면은 방향성이 전혀 없죠. 그지?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이건 오비탈의 방향이거든요. 방향성을 표현하는 거라서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또 0을 집어넣어요. 0이에요. S 오비탈은 방향성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S 오비탈에 들어있다. 만약에 2차 껍질에 S 오비탈에 들어있다. 그럼 무조건 M, L도 역시 0이 됩니다.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자한테 야, 너 죽었어. 불러. 막 멱살을 흔들면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전자가 또 다른 어떤 전자가 저는요 두 번째 껍질에 L 이퀄 1이에요. 무슨 말이야? P 오비탈에 있어의 뜻이잖아. P 오비탈에 있어의 뜻이잖아. P 오비탈에 있어요. 그러면 방향성이 세 가지가 있죠. 어느 방향이야 또 취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느 방향이야? 그러면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하기를 P 오비탈은 방향이 3개니까 봐봐. 방향이 3개니까 P 오비탈은 3개의 방향을 X축, Y축, Z축으로 구분한다면 하나씩 가운데 0을 써요. 가운데 딱 0을 쓰고요. 왼쪽에다가는 마이너스 1, 오른쪽은 플러스 1을 사용합니다. 자, X축이 마이너스 1이면 Y축이 0, Z축이 플러스 1로 들어가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무슨 방향이 왔죠? X축이요. 그러면 너는 ML equal 마이너스 1이네 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너무 낯설죠? 낯설지만 자기만의 주소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디오비탈은 방이 몇 개예요? 방이 몇 개죠? 5개죠. 5개니까 얘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개의 방을 저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바로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하고 MS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오비탈에서 전자의 들어가는 전자의 스핀 방향 스핀이 도는 방향이잖아. 스핀 방향을 표현하는 겁니다. 스핀 방향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반시계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2분의 1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표시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플러스 2분의 1을 표시합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 이 스핀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기호가 다르죠? 숫자가 다르죠? 이걸 통해서 아까 처음 말했던 같은 오비탈, 같은 껍질수, 같은 오비탈, 그리고 같은 축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둘은 같은 방에 들어있으려면 뭐가 달라야 돼? 스핀 방향은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한 녀석이 저는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다른 녀석은 난 그럴 줄 알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런다고요. 그러므로 맨 끝에가 다름으로 절대로 모든 전자는 양자수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게 저런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양자수를 통해서 자기 고유의 주소를 얘기하는 것이 양자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 내용까지가 82쪽에 나와 있는 여기 가운데 전자를 3번까지 4번 전까지의 내용에 대한 전체 정리입니다. 자, 에너지 준위까지 빠르게 정리하고 약간 여유 시간 줄게요. 자, 힘냅시다. 봐봐. 여기 이미 써놨어. 이 오비탈들 쭉 써있죠? 여기도 써있죠? 이 오비탈들마다 에너지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 자, 찍어보자. 가장 에너지가 낮은 건 누구? 바로 1S입니다. 가장 1차 껍질, 가장 바닥에 있는 껍질에 있는 거기가 가장 에너지가 작아. 걔가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우니까 전자가 가장 옴싹달싹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자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에너지가 적다는 거니까 가장 에너지가 적은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1S가 가장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가 적은 건 2S가 에너지가 적고요. 그 다음에 2P가 적고요. 그 다음에 3S가 적고요. 그 다음에 3P가 그 다음이고, 봐봐. 중요한 거. 3P 다음에 여기 3D 있잖아. 3D보다 4S가 더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누굴 먼저 채운다? 4S를 먼저 채웁니다. 그 다음에 3D를 채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요. 저희가 암기할 때 그래서 저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쓰는 거 쉽잖아. 써놓고 쭉쭉 그어가면서 어디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지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어떤 패턴의 변화가 3P 다음에 4S를 먼저 채운다는 여기가 좀 예외적인 구간이니까 여기를 좀 주목해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수소의 에너지 준위. 수소는 얘는 지금 다전자 원자. 오비탈이 적용되는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순서가 적용이 됩니다. 굳이 한번 써본다면은 1S를 꽉 채우고 나서 2S를 채워요. 2S를 꽉 채우고 나서 2P를 채워요. 2P를 꽉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3S가 에너지가 적어요. 3S 다음에 3P 다음에 3D 안 되고 4S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3D로 가요. 이렇게 여기가 예외구간이라고 쓰는 거야.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기억나나?
수소 같은 경우는 1차 껍질의 에너지, 2차 껍질의 전자의 에너지, 이 전자들의 에너지 값이 완벽하게 정해졌었죠. 예를 들어서 1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0이다 라고 딱 정해졌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310이다 라고 딱 정해졌죠?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딱 정해졌다라는 건 두 번째 껍질에 오비탈이 두 개나 있잖아. S도 있고 P도 있잖아요. 오비탈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1S보다 2S가 에너지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2S하고 2P가 에너지가 똑같다고요. 얘는 2P가 훨씬 에너지가 많았잖아. 그지?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S나 P나 다 에너지가 이렇게 상수값으로 똑같은 에너지 값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3차 껍질을 차지하는 3S, 3P, 3D까지 모두 에너지가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한 5분 정도만 머리 식혔다 할게요.